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서연이라고 해요. 올해 33, 평범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죠. 저는 어릴 적부터 남들보다 조금은 더 단단해야 했던 아이였습니다. 왜냐고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엄마는 그 뒤로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절구 잡던 걸 멈추지 않으시던 분이었죠. 그런 엄마 옆에서 저는 마늘을 까고 김치를 버무르며 컸습니다. 돈이 없을 때 부엌 식탁에 봉투가 하나 올라와 있던 기억도 있어요. 남에게 빌린 돈 갚고 남은 건 10,000원 2장. 그걸로 소고기 조금 사서 국을 끓이면 그날은 진수성찬이었죠.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아, 빚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갉아먹는 거구나. 그리고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결국 강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늘 다짐했어요. 언젠가 내 밥상만큼은 내가 지키자. 내가 준비한 밥으로 내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자. 그런데 참, 인생이란 게 내 마음대로만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20살이 되자마자 저는 곧장 일을 시작했어요. 대학 대신 시장 반찬 가게로 뛰어들었죠. 낮에는 시장, 밤에는 포장 알바. 쉬는 날이면 요양병원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사람 손 잡아주는 게 서툴렀지만 차가운 손을 오래 잡다 보면 제 심장까지 따뜻해지곤 했어요. 아마도 그때였을 거예요. 저는 사람의 체온이 말보다 더 깊은 언어라는 걸 배운 게 그렇게 살다 보니 제 남편 민호를 만났습니다. 그 병원 로비에서요. 자동 판매기 커피가 안 나와서 제가 버튼을 눌러줬더니 종이컵이 쿵 떨어졌죠. 민호는 고맙다는 말 대신 종이컵을 제 쪽으로 건네더군요. 손, 안 뜨거워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연애는 조용했어요. 순댓국집에서 밥 먹고 편의점 앞에서 핫팩 나누던 소박한 만남.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낸 건 민호였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시댁 사정.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혼자 두 남매를 키우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민호보다 1살 위인 시누이, 나리 언니. 처음 들었을 땐 그냥 웃어 넘겼어요. 우리 누나는 말을 잘해. 같은 말도 5가지로 바꿔서 자기 유리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지. 민호가 그렇게 농담처럼 말했거든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어떤 뜻인지. 결혼식은 작게 치렀습니다. 빚지고 싶지 않아서 혼수도 최소화하고. 그래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셨어요. 서연아, 우리 집에 있는 게 많진 않다. 그래도 내 마음은 너한테 주고 싶다. 우리 셋이 이제 가족이야.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결혼 후 저는 시어머니와 꽤 가까워졌습니다. 장조림 하나만 해도 간 좋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스마트폰 쓰는 게 어려우시다고 해서 제가 앱을 깔아드리기도 했어요. 메모, 손전등, 녹음기. 특히 녹음기는 어머니가 꼭 원하셨어요. 내가 글씨 쓰기 힘들 때 목소리라도 남겨야 마음이 편하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시누이 나리 언니는 첫인상은 화려했어요. 목소리도 크고 늘 선물도 챙겨주고. 그런데 이상하게 어머니가 받은 그 선물들은 금방 서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아, 나는 내가 다듬은 미나리가 더 좋아. 어머니가 제게 그렇게 속삭여 주셨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어요. 아, 이분은 것보다 속을 보는 분이구나. 하지만 세월은 사람을 쉽게 무너뜨리더군요. 결혼 3년 차 봄, 어머니가 마당에서 넘어지셨어요.
처음엔 그냥 타박상인 줄 알았는데 골반 골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병원을 오가며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간병비, 치료비, 간식값. 돈은 끝없이 빠져나갔습니다. 나리 언니는 퇴근길에 꽃다발 들고 와서 어머니 이마에 뽀뽀하고 금방 가버리곤 했죠. 반면 밤새 어머니 옆을 지키는 건 대부분 저였습니다. 솔직히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단치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아직 통증에 얼굴을 찡그리시는데 시누이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엄마 집은 내 명의로 미리 돌려놓자. 그래야 나중에 번거롭지 않아. 처음엔 그냥 농담처럼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반복될수록 제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민호에게 물었죠. 여보, 누나가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괜찮은 거야? 민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는 원래 예민해. 그냥 건드리지 말자. 그 말이 답이 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직접 여쭙습니다. 어머니, 요즘 누나가 재산 정리 얘기를 자주 하네요.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그 순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열어 녹음 파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엔 이런 목소리가 남아 있었죠. 오늘은 서연이가 장을 봐줬다. 이런 아이에게 내 집이 기대가 될까 걱정이다. 오늘 나리가 지명의 얘기를 꺼냈다. 나는 아직 생각을 정리하지 못했다. 저는 숨이 턱 막히더군요. 어머니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를 다 기록해두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혹시 내가 언젠가 말 못하게 되면? 이 안에 내가 한 말들이 남아있다. 그걸 보고 내가 다치지 않게 결정해라.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믿음과 기록. 그게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려는 힘이라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녹음 파일이 언젠가 우리 가족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라는 걸. 그리고 저를 향한 시누이의 진짜 속내가 이제 막 드러나려 한다는 걸. 그날도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간호사들이 발걸음을 바쁘게 옮기고 저 멀리선 환자 보호자가 짐을 들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어머니가 누워 계신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집에서 싸온 미음과 잘게 썬 반찬이 담긴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문을 열자마자 시누이 나리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런 건 빨리 정리해야 돼. 괜히 미루다 일 터지면 더 힘들어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베개에 기대셨습니다. 나리야, 지금은 내 몸이 먼저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하지만 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게 제일 문제라니까. 요즘 같은 세상의 명예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돼. 집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마. 그 말에 저는 참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 지금 어머니 아직 회복도 안 되셨잖아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나리 언니가 고개를 획 돌려 절 보더니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 서연아 왔네? 오해하지 마. 나도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재산 문제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나중에 다툼이 없거든. 그 말투.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은 싸늘했죠. 저는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로 어머니를 위하는 걸까? 아니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걸까? 어머니는 저를 보며 조용히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손을 꼭 잡으면서 말씀하셨죠. 서연아, 내가 온 게 마음이 편하다. 그 순간 언니 얼굴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표정에서 분명히 읽을 수 있었죠. 엄마가 서연이를 더 믿고 있구나. 그 후로 병실 분위기는 더 묘하게 변했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병문 안을 자주 왔습니다. 꽃다발, 과일 바구니, 화려한 포장지에 쌓인 선물들. 간호사들은 늘 감탄했어요. 와, 따님이 참 자주 오시네요. 병실 분위기가 환해지네요. 하지만 정작 어머니가 밤새 허리를 뒤척이며 통증에 신음하실 때 옆에 앉아 물수건을 갈아드리는 건 저였습니다. 누군가는 잠깐의 반짝임을 남겼고 누군가는 매일의 시간을 함께 채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언니가 병실에 들렀다가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서연아, 너도 알잖아. 우리 엄마 재산이라고 해봤자 집 하나야. 근데 그 집, 내가 관리하기 힘들 거야. 솔직히 너는 내 가게 일도 많고 앞으로 아이 낳고 살림하면 더 바빠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맡는 게 맞아. 그게 엄마한테도 덜 번거롭고. 저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목 안이 바짝 말랐거든요. 결국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언니,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자 언니는 잠시 웃더니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맞아. 결국 엄마 뜻이지. 근데 엄마가 말 못하게 되면? 그땐 누가 정해야 하니?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은근히 비꼬는 것 같았고 동시에 내가 대신 결정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렸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만약 정말로 어머니가 말 못하게 되신다면? 그 순간 어머니가 제게 보여주셨던 녹음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혹시 이런 상황을 대비한 거였을까요? 다음 날 병실에서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물을 드시다가 손을 덜덜 떨며 컵을 놓치셨는데 언니가 그걸 보고는 한숨을 푹 쉬었죠. 엄마, 이래서 내가 정리 얘기하는 거잖아.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저는 참다 못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언니, 지금 어머니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말 꼭 해야겠어요? 언니는 씩 웃으며 대꾸했어요. 서연아, 넌 아직 몰라서 그래. 세상 일은 준비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때 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순간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명 약했지만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언니는 더 노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의사에게 따로 찾아가 어머니 상태를 묻고 행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심지어 보험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죠. 민호야, 내 아내는 몰라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형제니까 우리가 정리하는 게 맞아. 괜히 서연이한테 부담 주지 말자. 민호는 갈팡질팡했습니다. 저한테는 누나가 워낙 성격이 세서 그래. 그냥 맞춰주자 라고 했고 언니한테는 또 다른 말을 했겠죠. 남편의 그 애매한 태도는 제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어머니의 의사를, 어머니의 목소리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날 밤 어머니의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열어 녹음 파일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나리 언니와 어머니가 단둘이 나눴던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엄마, 집은 내 명의로 해놔야 돼. 서연이는 아직 애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잖아. 나리야, 그런 말은 함부로 하지 마라. 서연이는 내 옆에서 나를 지키고 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손을 떨었습니다. 분노, 억울함, 그리고 두려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는 너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병원 복도는 여전히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속은 썩어가는 듯했습니다. 나리 언니는 매일같이 병실을 드나들었고 그때마다 정리라는 단어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병실 한가운데에서 공공연하게 말했죠. 엄마, 집은 내 명의로 돌려놔야 돼. 그래야 서류도 깔끔하고 혹시 무슨 일 생겨도 안전해. 저는 견디다 못해 말했습니다. 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어머니 아직 회복도 안 되셨잖아요. 그러자 언니는 사람들 앞이라서인지 일부러 더 크게 웃었습니다. 서연아, 넌 아직 어려서 몰라.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결국 변호사 불러야 하고 돈만 더 들어. 내가 나서서 미리 처리하면 되잖아. 너도 편하고. 병실 안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눈치를 보며 물컵을 내려놓고 나가버릴 정도였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 민호와도 크게 부딪혔습니다. 저는 퇴근길에 민호를 붙잡고 말했어요. 여보, 누나가 자꾸 어머니 재산 얘기하는 거 당신도 들었잖아. 가만히 있을 거야? 민호는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아, 나도 알아. 근데 누나는 원래 저래. 괜히 맞서봤자 더 시끄러워져. 그냥 넘어가자.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고? 지금 어머니가 어떻게 힘들어 하시는데? 당신은 자식이잖아. 왜 아무 말도 못해? 민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죠. 내가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그때 정리하면 되잖아. 그 말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돌아가시면이라는 단어. 아직 살아계신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죠? 저는 울컥해서 소리쳤습니다. 민호야, 넌 자식 맞아?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딴 말을 해? 민호는 얼굴이 굳더니 씩 내뱉었습니다. 서연아, 넌 왜 이렇게 예민해? 누나가 시끄럽게 굴어도 결국 엄마는 내 엄마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내가 너무 앞서지 마. 그 말은 마치 제 자리를 지워버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나댄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단지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며칠 후 일이 더 크게 터졌습니다. 언니가 어머니 몰래 병원 원무과를 찾아가 서류를 확인하려 한 겁니다. 간호사가 귀띔해줬습니다. 보호자분, 큰따님이 환자분 서류 확인하겠다고 오셨는데 저희가 원칙상 환자 동의 없이는 못 보여드린다고 돌려보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띵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구나. 언니는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언니에게 직접 따졌습니다. 언니, 병원 서류는 왜 보러 가신 거예요? 언니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내가 자식인데 왜 못 봐? 혹시 서연아, 내가 숨기는 거라도 있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질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나리야. 서류는 내 거다. 내 허락 없인 아무도 못 본다.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언니는 당황했는지 잠시 굳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화내? 나도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그날 이후 언니의 태도는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저와 단둘이 있을 땐 차갑게 말했죠. 서연아, 넌 어차피 아웃사이더야. 엄마한테 잘해봤자 피는 못 속여. 그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제일 자주 오지? 엄마가 제일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지? 저는 그 모습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정말로 언니에게 휘둘리면 어떡하지? 내가 지켜드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많이 미안하다. 너한테 짐만 지우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전혀 아니에요. 전 그냥 어머니 옆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긴 것들은 언젠가 내가 지켜야 할 거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머니의 녹음 파일, 언니의 집착, 남편의 무책임. 모든 게 점점 한 곳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갈등은 이제 곧 폭발할 거라는 걸.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소리가 병실 창문을 때리며 쉴 새 없이 울렸지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나리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우산을 접는 소리, 구두 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엄마, 나 왔어. 언니는 언제나처럼 밝게 인사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머니는 지쳐 있었는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왔구나. 그날 언니는 아예 대놓고 종이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안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사인만 하시면 돼. 나중에 복잡한 일 없게 미리 정리하는 거야. 서연이, 너도 옆에서 봐. 우리 엄마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지금 어머니 상태가 어떤데 이런 걸 내미세요? 사인은커녕 펜 잡는 것도 힘드신데. 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넌 진짜 아직도 몰라? 내가 이런 수고 안 하면 나중에 내가 다 책임져야 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그냥 고맙다고 해. 순간 어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난 아직 사인 못한다. 언니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어머니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그냥 이름만 쓰시면 돼.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남은 힘을 다해 제 손목을 잡으셨습니다. 서연아. 내 폰. 저는 황급히 침대 옆 탁자에서 어머니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켜져 있는 녹음 앱의 빨간 불빛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지금도 녹음 중이세요?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상 펴놨다. 순간 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녹음까지 해? 가족끼리인데 무슨... 저는 언니의 목소리가 그대로 저장되는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붉은 점이 깜빡이며 모든 대화가 기록되고 있었지요. 그때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서 언니는 민호 쪽으로 달려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좀 설득해. 엄마가 사인을 못 하겠대. 이거 그냥 미리 정리하는 거라고. 민호는 잠시 서류를 보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의사 무시하지 마. 어머니는 분명히 말씀하셨어. 아직 못한다고. 그리고 이 대화 전부 녹음되고 있어. 민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니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음? 녹음이 뭐가 중요해? 결국 나중에 다 정리할 건데 엄마가 힘드실 때 내가 대신 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 순간 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나리야. 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더 힘들다. 내 집은 내 결정이다. 순간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언니는 입술을 깨물며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래. 좋아. 아직은 타이밍이 아닌가 보네. 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건 빗소리와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힘든 걸 혼자 버티셨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이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남긴 녹음들. 언젠가 너한테 힘이 될 거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핸드폰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녹음 파일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몰랐던 진실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니가 어머니에게 몰래 압박하던 말들. 엄마, 서연이는 피도 안 섞였잖아.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해. 엄마, 그냥 집은 내 명의로 해놔. 그게 당연하지. 그리고 어머니의 대답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리야, 서연이는 내 딸이다. 피보다 깊은 정이 있다. 내가 몰라서 그래. 저는 그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 말이 칼보다 강한 무기처럼 제 마음을 꽉 붙잡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론 봄비가 그치고 해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그 사이 나리 언니의 압박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지요. 그날은 가족 회의가 있다는 핑계로 언니가 민호와 저, 그리고 친척 몇 명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병실 안은 순식간에 북적였고 어머니는 불편한 몸을 겨우 일으켜 앉아 계셨습니다. 언니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시고 이렇게 오래 병원에 계시면 솔직히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정말로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해. 순간 친척 몇 명이 수군거렸습니다. 뭐? 말은 맞지. 환자분도 편해야 하니까. 저는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언니는 서류 봉투를 꺼내며 민호를 향해 말했죠. 민호야, 넌 내 동생이니까 알잖아. 내 아내가 괜히 예민하게 구는 건 이해해. 근데 결국 집은 내 명의로 돌려놓는 게 맞아. 그게 엄마 뜻이고 엄마한테도 제일 안전한 방법이야. 저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언니, 그게 정말 어머니 뜻이에요? 어머니께 직접 여쭤봤나요? 언니는 웃으며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넌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는 나한테 늘 얘기했어. 큰딸이 책임지라고. 그게 우리 집안 방식이야. 그 말에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친척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모두의 시선이 제 손에 쏠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엄마, 집은 내 명의로 해놔야 돼. 서연이는 피도 안 섞였잖아. 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어머니의 목소리. 나리야,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라. 서연이는 내 딸이다. 피보다 깊은 정이 있다. 순간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의 눈이 커지고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허락도 없이 녹음해? 가족끼리 이런 걸? 언니는 당황해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친척 한 분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큰딸이란 사람이 저런 소리를 했어? 동생 며느리 보고 피도 안 섞였다니 어머니 앞에서 할 말이 있어, 없어? 다른 이모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놓고 혼자 집 가지려고 한 거잖아. 그게 무슨 효야? 효심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지. 언니는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엄마 걱정돼서 혹시라도 일이 복잡해질까봐. 하지만 그때 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리야, 내가 엄마 걱정하는 척하면서 내 욕심만 채운 거 다 들었다. 내 집은 서연이와 민호 둘이 지켜야 할 집이다. 너한테 준 적 없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한마디가 칼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고 모두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제 편에 서 주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서연아, 넌 내 딸이다. 나는 늘 그렇게 생각했다.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라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언니는 친척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졌고 더 이상 노골적으로 재산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민호도 달라졌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무책임했어. 이제는 나도 엄마 지킬 거야. 그 사과가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머니와 저 사이엔 녹음 파일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병실 창으로 스며들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떴고 저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니.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죠.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죠.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간병비. 이번 달은 내가 냈어.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민호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나도 같이 할게. 그 말이 짧았지만 제겐 길게 울렸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재활병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첫걸음을 떼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죠. 어머니는 힘겹게 무릎을 굽혔지만 끝내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눈물이 터지려 했습니다. 어머니, 해내셨어요. 어머니가 땀에 젖은 얼굴로 웃으셨습니다. 걷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그 무렵 나리 언니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서연아.
시간 좀 낼 수 있니? 저는 망설이다 카페로 나갔습니다. 언니는 전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엄마, 일. 내가 잘못했어. 저는 가만히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피가 어쩌고 했던 말. 다시는 안 할게. 저는 짧게 대답했죠. 네. 언니는 커피잔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셋이서 같이 하자. 엄마 문제.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같이 해요.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싱크대 앞에 서고 싶다. 앉아 계셔도 돼요. 아냐. 싱크대에 서 있다는 게 다르거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회복은 거창한 게 아니구나. 서 있다는 감각. 그걸 되찾는 게 회복이었죠. 집에 돌아온 날, 식탁 위에 김치통이 올려졌습니다. 저와 민호가 준비했고, 레시피는 어머니 목소리로부터 나왔습니다. 배 한 개 갈아서 단맛. 젓갈은 한 숟갈만. 어머니는 앉아 계시며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셨습니다. 리듬이 있었죠. 날이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대파와 갓을 들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손 씻고 와라. 어머니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니는 말없이 손을 씻고 물을 채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부엌에서 부딪히는 순간 묘한 따뜻함이 돌았습니다. 김치통 뚜껑이 닫히며 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를 묶어주었죠. 저녁에 어머니가 한 젓가락을 드셨습니다. 천천히 씹으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 맛은 살아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호도 웃었고 언니도 고개를 숙여 웃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맛.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정리해줬습니다. 밤이 깊어 어머니가 주무신 뒤 저는 녹음 앱을 열었습니다. 오늘 날짜로 파일이 하나 남아 있더군요. 짧은 숨소리, 그리고 작은 중얼거림. 밥 앞에서는 목소리를 내리지. 저는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따라 말했죠. 밥상 앞에서 지는 게 아니라 밥상 앞에서 배우는 거라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었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밥과 기록, 그리고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 그 세 가지가 우리를 묶어줬습니다. 밤이 깊어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식탁 위 김치통은 여전히 미약한 소리를 냈습니다. 딱, 딱. 발효가 시작되는 소리. 살아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돌아보면 긴 길이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유년기. 빚 때문에 고개 숙였던 날들. 그리고 시댁에서 겪은 모욕과 압박. 그 모든 순간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또한 지치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지켜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요. 한 통의 김치. 짧은 녹음 파일. 그리고 서로의 손길. 그 작은 것들이 우리 가족을 다시 묶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긴 말 때문입니다. 서연아, 넌 내 딸이다. 그 한마디가 제 모든 상처를 덮어주었습니다. 민호도 변했습니다. 언니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셋은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한 발짝 가까워졌습니다. 사람은 싸우며 멀어지지만 밥상 앞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족의 방식입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갈등이 와도 우리는 다시 밥상 앞에서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라디오 앞에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 때문에 지쳐 계신가요? 누구도 내 편이 아니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럴 땐 거창한 게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짧은 대화 한마디, 그리고 믿고 싶은 마음 하나. 그게 관계를 살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고 민호와 장을 보고 가끔은 언니와 투닥거리며 살아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모여 있다는 것, 살아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내일도 김치통은 딱 소리를 낼 거라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조용히 숨쉬며 익어갈 거라고요.